안녕 얘들아. 너 인사 안 할 거냐? 안녕하세요. 네.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너 오랜만에 선배를 한번 섭외해 봤어. 일단 내가 소개할까 너가 할래? 제가 할게요. 어, 저는 6월부터 민정쌤 인강을 들었던 인강생이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합격해서 이제 내년에 입학할 것 같아요. 멋있어 네. 멋있어. 선생님 사실 선배를 데리고 온 이유가 수능 끝나고 너가 놀러 갔잖아. 네. 설명회 찾아갔었죠. 맞아. 약간 TMI 대방출. 설명회를 찾아와서 이제 끝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인강으로 나한테 이제 인강생이었는데 인강을 막 내가 난 맨날 인터뷰 본능했어. 근데 그날 너 인터뷰했니? 네, 그날도 어. 오주 선배 옆에 조규님 옆에 계시는데 막 물어보셨죠. 막 어떻게 공부했어? 뭐가 좋았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너무 그러니까 인강 자체를 되게 잘 활용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만 듣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빠를 한번 섭외해 봤어. 네. 쌤. 나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 아, 네. 영상으로 볼 때는 조금 달라요, 지금. 뭐가 카메라 달라? 켜지니까. 그래? 네. 뭐 내가? 네. 아 진짜? 왜 좀 전까지 인강에서 보던 민정쌤이 돌아왔어요. 아 그래? 좀 전까지 내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 약간 카메라 온 되면 네. 목소리 톤이 한 2톤 올라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인강 어떻게 듣게 됐었는지. 그래서 오늘 사실 선생님이 좀 오빠를 데리고 온 이유가 인강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해줄 거지. 네.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우리 애기들이 인강을 되게 많이 듣잖아. 그래서 인강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또 인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인강 들을 때 방법 이런 거라든지, 인강을 듣고 어떻게 복습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인강을 선택하고 활용하고 복습하는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그런 걸 굉장히 잘 활용했던 선배가 말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빠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 한번 일단 저는 고3 때는 인강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거의 전 과목들을 다 한 번씩은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풀커리를 탄 게 없었고 끈기가 없어서 잠깐만, 그러면 고3 때 너가 이제 애들이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너가 재수를 한 거지? 재수했죠. 기숙학원에서 재수했고 현역 때는 수능을 진짜 못 봤어요. 진짜. 그래? 네. 진짜 3번 나왔어 진짜. 네. 그러면 고3 때도 인강을 많이 들었고, 근데 고3 때 인강 들었을 때는 완강 것도 없었다고? 그죠. 완강가 한 선생님 안에 커리 안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주로 그치. 개념 강의 듣고 끝났죠. 심화 커리 조금 가다가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갑자기 모의고사 시작하니까 모의고사 집중하다가 그 커리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3 네. 때는 그래서 재수학원에서는 인강이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건 알지만 위험하니까 그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되게 지양했어요, 사실은. 너 스스로가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도 그 제종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가는 걸 추천하셨고 저도 제가 인강을 그렇게 잘 듣는 학생이 아닌 걸 아니까 네, 이왕이면 자아성찰 오지네 진짜. 그래. 이왕이면 현강 수업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제가 작년 국어가 4등급이 나왔거든요. 4등급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래 너무 긴장했구나. 그래 이거 내 실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재수를 시작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6평에 또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내 실력 맞구나. 한 3등급짜리 실력이었는데 조금 떨어서 4등급이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히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땐. 그냥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그냥 재종 수업 더 열심히 듣고 더 복습하고 기출 한 번 더 보면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쯤에 이투스에서 스타 강사 초청 특강 민정쌤이 오신 거예요. 진짜 그런 것도 할 것 같아. 스타가 진짜 그런 말 들으면 막 지문이 막 없어지는 느낌이야.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쌤 오신다 해가지고 재수학원에 빅 이벤트 이래가지고 기숙학원이 얘들아 갇혀 있어서 되게 애들이 힘들어해. 힘들어요. 외지 사람들 보면 되게 좋아해. 맞아요. 맞아. 애들이 엄청 좋아했다 하더라고. 근데 또 핫핑크 옷 입고 오셔가지고 기억하고 네. 있구나. 그때 쌤이 와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강의로 수업을 보여주시고 시연을 맞아, 하시고 맞아. 시강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해주셨는데 그 중에 진짜 와닿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가 그 파이란 문구 있잖아요. 네가 틀린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지만 너는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 틀릴 것이다. 뭐 그거 기억해 그 멘트를? 네, 그거 써놨어요. 플래너에. 그거랑 내 명언이니까 내가 말해볼게. 네. 명언 욕심 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틀린 그 문제는 결국 다시 안 나오지. 근데 그쵸. 그거를 뭐 실수로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어, 뭐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또 틀리더라고. 애들을 보면 그 말이 맞아. 근데 의외로 재수생 애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빵, 이렇게 탕 이렇게 맞은 느낌이 들었던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게 왜 그러는 거 같냐면 현역 때는 틀리면 그냥 오답 분석을 해요. 왜 틀렸지? 난 이걸 골랐지. 아 이게 이래서 답이 아니고 이래서 답이구나까지 해서 끝나요. 그리고 납득이 되면 다음에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 근데 사실은 그걸 답을 고를 때까지의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잡고 그 왜 그걸 골랐는지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된 게 없는 거죠.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만 맞출 수 있는 거고. 맞아. 클리셰가 반복되는데, 그치? 맞아요.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틀린 그 문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지만 같은 이유로 다른 좀 틀린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고. 그리고 그거랑 쌤이 6평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6평 즈음에 네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잘못하고 있는 게 맞을 거다. 예. 내가 그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했니?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 되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야. 거기 그런가? 아니, 거기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카메라 없었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드러나는 나의 실체. 근데 맞아.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때까지는 딱히 인강을 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현역 때부터 그때까지 했던 공부를 쭉 적었어요. 그냥 뭐 해봤는지? 네, 뭐 해봤는지 그리고 이거랑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해서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데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딱히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한 데서 하지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기출 공부도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정도지 딱 저만의 어떤 방향성? 꼭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걸 고쳐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인강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근데 그게 리스크가 있었던 게 6편 끝나고 니까 수능까지 한 5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전 연대 논술을 봤어가지고 또 한 달 전에 그 갭도 생각해서 그 직전에 또 연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걸 감안하니까 되게 급박한 거예요 시간이. 짧은 시간인 거지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내가 3등급 4등급이니까 기초가 잘못됐을 테니까 개념 강의에서 끝내보자.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수 추구해서 있는 걸 뽑아내고 이제부터는 적용을 적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단일비를 그냥 그날 저녁에 샀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고민하고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때는 일단 너무 급하니까 국어가 그치. 잘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게 익숙해질 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단일비만 듣고 끝내기 아쉽다. 선생님이 정말 딱 원리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이런 거는 나왔을 때 너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한번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고 끝나니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특히 최근 옛 기출이 많잖아요. 단일비는. 맞아. 그래서 최근에 기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세웠죠 다시. 거기서부터 저는 단일비, 그 다음에 농구독, 모린팁, 그리고 파이란, 그리고 씹먹은 심심할 때마다 들었어요. 재밌거든요. 네. 그래 애들이 EBS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심심할 때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리고 단일비 현대시랑 그 농구독이래. 씹먹에서 현대시 해주시는 거랑 같이 했거든요. 그거는 궁금해가지고. 그 진짜 쌤이 도움되지. 이 말씀 왜 하셨는지 이거를 왜 하라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치, 네. 맞아.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지. 네. 그렇게 병행했다가 씹먹은 쭉 같이 병행하고 다른 거리랑 쭉 갔어요. 그럼 나는 궁금한 게 인강을 선택할 때 너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을 설명회 때 만나서 내가 했던 그 말들에서 저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수업 방식 이런 걸 선택한
나 거잖아. 쌤 얘기를 듣고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된 다음에 6평 제가 이해 안 됐던 문제가 있어요. 그 내부 공생, 미토콘드리아. 그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인강을 들어가겠다 생각을 한 이후에 이해는 됐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투스 패스가 있으니까 학원에서 주는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설 강의 다 들어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느끼기에 전달이 잘 되는 분을 고른 게 민정쌤이었던 거죠. 맞아, 애들이 해설 강의로도 되게 인입이 많이 되더라고. 네. 뭐 해설 강의 듣다가 왔어요. 해설 강의. 그건 좀 고마워. 내가 해설 강의를 진짜 네. 알지? 진짜 개 열심히 찍는 거. 그래서 3시간짜리 그거 또 할 것 같아. 진짜 하다가도 약간 너무 처음에 되게 밝게 시작해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다 나중에 뭐 얼굴 흘러내리고. 나중에 대사만 맞아요. 근데 애들이 어쨌든 그래 도움 받는 거는 진짜가 생각해. 이렇게 지겨운데 애들이 볼까? 근데 보더라고. 정말 필요해서 보는 거니까 끝까지 맞아. 보게 돼요. 그런가 봐. 뭐 여튼 그러면 선생님을 선택할 때 좀 좋은 방법들? 뭐 재환이 같은 경우는 그럼 2가지였는데 나를 이제 어쨌든 봤던 거. 근데 인간한 선생님을 너는 지금 스타 강사를 스타 강사 김민정 쌤. 우리 조교들이 그렇게 놀려 슈스라고 돌아버릴 것 같아. 뭐지 수험생들한테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 하여튼 그 약간 선생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은 사실 많진 않으니까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선생님을 선택할 때 좋은 방법은 해설 강의 같은 걸 들어보는 것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던 지문 이런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선생님의 내공 이런 거는 잠깐 봐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학생이 이렇게 쓱 본다고 이게 판단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찍으시는 분들은 다 이미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기보단 자기와의 케미? 잘 맞는 케미 맞아. 선생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게 100% 나한테 이해가 되는지 내가 못 받아들이더라도 뭘 말하고 싶으시는지 알 것 같다. 그 정도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 사실 대부분의 강의들이 몰입이 안 돼요. 그 중에 보다 보면 한두 개가 몰입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판서 때문이든지 선생님의 말투 때문이라든지 맞아. 인강은 아무래도 형광보다 떨어지니까 그치. 몰입력이. 그렇지. 그래서 자기랑 전달이 잘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약간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 어떤 애들은 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애들은 또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왜 약간 영화 배우 좋아할 때도 비슷하지 않아? 영화 배우요? 미안하다. 잘 안 맞는 것 같아. 좀 전에 케미를 얘기했는데 강의에서의 케미에 아니 근데 진짜 좀 나랑 잘 맞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뭐 수업 말대로 수업을 뭐 판서 근데 맞는 것 같아. 판서 때문에도 또 탐구나 이런 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판서가 있다고. 사실 나는 좀 판서를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네, 그쵸. 나는 약간 입을 터는 스타일이고. 근데 쌤이 판서를 하시는 건 진짜 중요한 거. 맞아. 거의 그냥 뼈대. 맞아. 뼈대. 맞아.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제가 느끼기에 쌤 스타일은 보통 다른 강의에서 약간 해설 강의를 쭉 하시면서 그래서 얘들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주세요. 근데 쌤은 반대로 원리를 딱 세워놓으세요. 심지어 넘버링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강의를 보다 보면 그 원리들 가지고 모든 평가를 다 되는 게 느껴져요. 아 그래? 이번 6평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가 9평에서 볼 시험에서도 그게 되는 게 느껴졌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쌤이 뭔가를 발견했다기보다 그 평가원이 낼 수밖에 없는 그 논리를 그래, 딱 그거예요. 있다니까? 그래. 그게 있으니까. 클리셰야. 근데 나는 그거는 생각해. 너가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신 게 이렇게 뭐 6월에도 통했고 9월에도 통했다고 했잖아. 근데 결국에 9월에 통했다는 건 잃는 너가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한 거지. 또 이렇게 감사해요. 또, 아유 또 축하드려요. 덕분입니다. 그러면 인강을 선택할 때는 어쨌든 그런 해설 강의를 보든지 아니면 맛보기 강의도 괜찮은 것 같아. 그쵸, 맛보기 강의. 네, 그쵸. 그렇게 해서 나랑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랑 좀 수업 스타일이라든지 판서라든지 뭐 선생님의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야 어쨌든 내가 따라가기가 좀 좋은 것 같아. 한 강의를 선택하면 최소한 10시간 이상 그 쌤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쌤과의 케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인강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인강을 뭐 활용하는 게 좋아? 인강을 뭐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안 밀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일단 강의 안에서 선생님이 시키시는 걸 하면 돼요. 그게 전 민정쌤 강의로 들었고 마지막에 사탐도 좀 들었는데 그냥 그 강의에서 선생님이 시키시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하죠. 난 뭐 시켰어? 최대한 뽑아와라. 할 수 있는 만큼 뽑아와라. 그리고 강의랑 비교해라. 그거. 맞아.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비문학 볼 때 내가 이 문장 읽었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이 단락 읽었을 때 너가 어떤 생각이 남아야 돼? 이 지문 보고 나서 문제와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이런 거를 맞아요. 너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생각해 오고 비교해라. 이게 너무 잘 기억하네. 오. 쭉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밑줄 친 거나 내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랑 쌤이 이제 수업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비슷해져요. 처음에는 아예 달라요. 저는 막 예를 들어 동그라미 겁나 크게 치고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보다 얘를 왜 드는지 뭐에 대한 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시면서 그게 비슷해져 가요. 나중에는. 네, 그게 인강을 잘 듣고 있다. 쌤과 사고방식이 비슷해진다. 맞아. 그게 증거인 것 같고요. 맞아. 애들이 나중에 그 말 많이 해.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갈수록 선생님이랑 똑같을 때 희열이 느껴진다.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왜 쌤이 그렇게 했는지가 점점 납득이 돼요. 그게 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네,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가 100% 설명을 안 해주셔도 이게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스스로. 그런 게 있었어요. 인강 밀리지 않는 방법은 저는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 단일비를 딱 듣고 나서 파이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파이란 진짜. 파이란은 현역대로 친구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작년 파이란 OT인가? 를 봤어요. TCC였나? 근데 그 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걸 이제서 하냐고 해가지고 쌤이 답변이 얘네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고 선생님의 방식을 수용했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단일배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란을 듣고 싶다는 목표 하에 그 안에 쿼리들을 최대한 수용하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질문이 안 밀리는 거였죠. 그 파이란을 기준으로 설정해 두고 수능 한 2주 전까지는 완강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파이란 몇 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전까지 쿼리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단일비 다음에 또 뭐 농구독 다음에 모든 팁 다음에 파이란 이렇게 틀을 잡아둔 거야? 근데 그거를 날짜를 정확히 막 하나하나 강의별로 해놓기보다 데드라인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모른 팁 완성.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그 책체화랑 기출 내가 적용. 그 다음에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뭐 다음 쿼리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해놓으니까 그 데드라인까지 그 쿼리를 못 들으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쿼리 인강 듣는 거에서 멈춰야 돼요. 저희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이때까지 못 들으면 이건 폐기 약간 이런 거야? 네, 그죠. 더 이상 강의는 들을 자격이 없다. 난 시간을 못 지킨 거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걸 깨기 너무 찝찝하고 또 안 듣고 가긴 더 찝찝하고 그러고 그래서 모든 팁 처음은 조금 놓쳤어요. 2부, 2, 3부를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1부는 독서니까 농구독에서 비슷할 것 같다 해서 맞아. 우선순위를 미루니까 그건 놓쳐버렸는데 그걸 몇 강의를 놓친 덕분에 전체 강의를 제 계획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강 애들이 물어보면 풀커리 탈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뭐 굳이 모든 애들이 모두 풀커리를 따라올 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커리를 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커리에서 들은 대로 자기가 적용하는 체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맞아요. 해봐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선생님 저 체화할까요? 인강 드릴까요? 그럼 난 체화하라고 해. 만약 두 개의 선택의 과정이 있으면. 근데 어쨌든 그런 커리들을 풀커리를 굳이 막 다 탈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 막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것 찔끔 이러면 진짜 노답이지. 맞아요. 너의 고3이니? 그렇게 막 뭘 안 하셔도 4등급이 많이 때렸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건 괜찮은 거. 내가 이제 이거가 왜 필요한지는 알아서 강의를 선택하는 거니까. 맞아요.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거랑 맞아. 그 약간 의무감에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해서 하는 거랑
자기 스스로 완전히 납득하고 할 때, 자기가 선택할 때 그 힘이 커지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커지고. 멋있네.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 확실히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인강을 또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 인강은 얘들아, 내가 선생님 인강쌤이잖아. 내 말을 꼭 새겨들어. 되게 많은 애들이 인강을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야. 맞아. 너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네. 뭔 소리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성취감을 맛보기가 쉬워요. 그 완강 퍼센트가 올라오고 책이 끝나고 뭔가 필기가 많이 돼 있으면 이게 성적에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재학생 애들한테 겨울방학 때 꼭 탐구하라고 선생님이 현강 애들은 나 막 플래너 검사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현강 애들한테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탐구해야 된다. 무조건 탐구해야 된다. 수학해야 된다. 국어쌤인데 해야 돼요. 그 방학 때 진짜. 그지. 네. 근데 되게 많은 애들이 자긴 탐구가 끝났대. 그래서 너가 탐구가 끝났어? 왜 이러면 인강 완강을 했대. 인강을 완강한 거가 내가 그 탐구가 끝난 건 되게 다른 문제지. 그죠. 왜? 사탐의 경우는 개념을 듣고 나서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거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는 건데 그게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로 구현되는지는 자기가 해봐야죠. 그걸 해보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 내가 되게 많이 드는 비유인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웃으면 안 돼. 참으려 했는데. 근데 내가 다이어트하는 막 운동하는 영상을 막 계속 봐. 그런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 인간이 약간 왜 울어 이제 자학 개그. 자학 개그. 근데 인간은 또 똑같은 것 같아. 내가 그거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막 한 발짝 떨어서 그냥 봐. 그거는 그냥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지.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너는 복습을 어떻게 했어, 인강을? 일단 쌤 하신 거를 필기를 많이 해놓고 어차피 그 책에 있는 기출들은 그 말해야 되나 마더통에 다 있으니까 그 책에는 선생님의 모든 걸 바라 적어 놓자 해서 쌤이 필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이나 여기가 왜 중요한지 여기는 왜 스킵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경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교재에 있는 거는 기출들이 많으니까 그 기출들은 기출 문제집을 보면 또 어차피 나오니까 네. 이 책은 최대한 더럽게 네. 그 사고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 쓴 거야? 다 써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혼자 마더통을 풀면서 해보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비교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하면 한 열에 5밖에 못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잘 못하는 파트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과학이었어요. 근데 과학의 경우를 이제 어려운 것들 몇 개, 전향력이나 그런 어려운 것들을 5개, 10개 이렇게 막 뽑았어요. 그래서 구몬하듯이 그걸 했어요. 구몬학습. 네, 3일에 한 번 꼴로 하자, 또 하고 버리고, 또 하고, 또 비교하고 궁금해. 또 버리고. 같은 지문을? 같은 지문만. 문제 같은 없이. 지문을 그냥 지문 읽기만 계속 연습한 거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처음에 왜 그 같은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본 거야? 처음에 한 5밖에 못 따라하니까? 그거보다 문제보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맞아. 문제를 풀려면 그 지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맞아. 모르는 상태로 풀고 채점을 하면 답을 끼워 맞춰서 생각하게 돼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지문에서는 물론 100을 주고 문제를 물어보는 건 한 8, 90이지만 그 나머지 10, 20도 깔끔하게 구조화가 돼야지 이게 이해한 건데 맞아. 문제를 먼저 섣불리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해한 것 그래서 같은 착각. 지문 자체.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같은 지문을 계속 보면 애들이 내용을 기억하니까 내가 이 지문을 안다고 생각해.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내용을 안다는 느낌이 받는 게 그 지문을 채워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지문을 채워했다는 건 어떤 의미야? 처음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글의 구조가 확 보이는 거. 그 약간 매지가이 하듯이 이게 이거에 대한 상술이고 이게 이거에 대한 상술이고 이건 여기까지 묶이고 여기서 그게 뭐지? 내용이 전환되고 내용 전환되고 갑자기 주체가 바뀌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뭔가 상술이 길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연이니까 여긴 끊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기출에 클리셰가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평가원이 글을 쓰는 방식들이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눈을 키운다는 거지. 맞아. 그 글구조 분석지나 이런 거 선생님 아예 올해는 그래서 애들이 도움 많이 됐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글구조 분석지 같은 경우도 자기 계속 그걸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러면 너가 한 인강 활용법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문을 뽑아서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랑 사고 과정 비교하면서 네. 다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네. 리뷰해 보는 거. 계속 해보는 거.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문제는 뭐 지문만 이해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문만 이해되면 문제 진짜 금방 풀리거든. 그래서 같은 지문을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그만큼까지 생각하면서 보는 거. 매지가이 보듯이 정말 글의 구조,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나왔고 이 단락 때문에 다음 단락이 나왔고 이런 글의 구조들을 네.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면 시험장에서 내가 버릴 문제가 뭔가가 보여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확 주니까 맞아. 이건 내가 지문 잘 이해했지만 이 문제는 너무 응용이라서 버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요. 근데 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다 어려워 보여요. 맞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네, 패닉이 생기죠.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그 딱 느낌이 딱 맞구나. 그 트라우마가 많죠. 그 6평 때 그 미토콘드리아 지문 보면서 그 시간은 가는데 그 있잖아요. 그 눈알 굴러가는 느낌. 어딨지? 막 어떤 걸 풀어야 왔다 될지 갔다 모르겠구만. 하고 계속 그 상황을 느끼고 나서는 과학 지문에 완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우주론 지문에서 한번 데이고 또 데이니까 와, 난 평가원 과학 지문에 진짜 취약하구나 생각이 드니까 9평 전에 그 우주론 지문이랑 그 미토콘드리아 지문만 해서 계속했어요. 매일매일 딱 2세트씩. 그래봐야 20분 30분이니까 그 시간 투자해서라도 내 트라우마를 없애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내 트라우마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러면 탐구 같은 거나 수학 같은 거는 수학은 인강을 너가 작년 안 들었다 그랬지? 작년에 올해 마지막에 학원 실무 나눠준 거 때문에 인강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 수학이나 사탐 이런 거는 인강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아? 수학이나 탐구는 일단 탐구는 복습? 뭐 활용? 뭐 어떤 거 상관없어. 탐구는 저는 생윤 윤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지? 탐구는 국어에 비해서 자기 역량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 선생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다 이해하면 돼요. 딱히 내가 뭘 가공하거나 내 것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의 암기 과목이 암기적인 네. 성향이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암기의 기반은 이해인데 이게 약간 국어는 이해하고 암기의 부분이 좀 적잖아. 그렇죠. 암기가 적고 활용이 큰데 네. 탐구는 활용보다는 좀 암기가 좀 더 많은 부분인 거지. 탐구는 오히려 들었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까리한 것 같으면 그냥 외우면 더 편해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다는 게 느껴지는데 처음부터 그 모든 걸 다 비판하면서 들으면은 안 나가요, 진도가. 맞아. 약간 끝까지 가는 게 먼저인 것 맞아. 같아요. 그 가끔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한번 해봐. 근데 그러지 마. 선생님이랑 왜 싸우려고 그러니? 맞아요. 오픈 마인드. 약간 그냥 뭐 한번 들어보지 뭐 약간 이런 열린 마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 탐구에서요. 제가 고3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탐구를 팠는데 그때 막 그 5개념 논란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다 했는데 재수까지 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그 막 5개념 논란은 일단 학생은 몰라요. 다른 제2의 강의를 찍지 않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건데 결론을 보면 그 학자가 여러 가지 책을 썼고 여러 가지 해석본이 있어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가원에 맞냐 안 맞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평가원은 어차피 그런 걸 안 내주더라고요. 배려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탐 인강을 들을 때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탐구 같은 강의 들을 때? 맞아. 그러면 복습은 그냥 잘 암기하는 거야? 탐구요? 저는 생인윤사라서 그런지 잘 암기하는 건데 저는 선지를 진짜 외웠어요. 평가원 선지랑 그 제시문? 그 학자가 누군지 설명하는 제시문을 진짜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그 말투만 봐도 이제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체만 봐도 이게 중세학자인지 근대학자인지 탐구는 그렇게 했어요. 대단해. 그리고 이거는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널 두 번째 봤구나. 네, 두 번째예요.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이 정도면 진짜 되게 오래 본 것 같지 않니? 이게 오빠가 아까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너무 멋있었어. 오빠 나한테 3개를 가져갔거든? 그래서 뭐뭐 가지고 왔냐면 하나는 아까 이거가 이거 뭐였었지? 이게 멋있어. 이름이 최재원 뭐더라? 수능 직전. 직전? 뭐라고 쓰면서? 직전이라고 쓴 거 맞지? 메뉴. 수능 운용 매뉴얼 최재원. 멋있어. 또 이런 것도 표지 만드는 거 좋아해 또 우리 애들.
영어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안 돼. 넘어갑시다. 영어. 또 이런 것도 약간 중2병 이런 것도 있다고. 표지에 꼭 멋있는 영어. 재수할 때 감성이 필요해. 아, 그래. 재수할 땐 좀 이 말 너무 좋다. 이게 오빠가 나한테 이거 보이려나? 내 화면에? 인강얘기들? 나 이거 애들 파일 첨부해줘도 돼?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너가 나한테 보내주면 네. 이 강의 밑에다가 PDF로 이거 아까 내가 내용을 한번 쓱 봐서 너무 괜찮더라고.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수능 시험지 양식으로 오빠가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아. 필적 확인란에 다음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고 시험은 쿨하게 그러려니. 진짜. 시험 때 이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빠 이 밑에다가 그걸 막 썼거든. 차례. 이제 이번 수능의 차례인 거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체적인 마음가짐이랑 문제 상황이랑 해결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 강령이나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읽다가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진짜 난 애들 이런 거 보면 네.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멋있어. 근데 이거를 할 때 마음가짐은 이걸 하면 진짜 좋겠다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한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작년 수능 그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정말 절박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진짜 난 읽을 때 너무 멋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수험생 가르쳐서 그런가 봐. 계속 아이들이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읽으면 그 느낌이 되게 확 전해져. 저도 다시 읽는데 진짜 약간 떨리더라고요. 그지? 짠했죠? 말하니까 좀 소름 돋는다. 그리고 오빠가 가져온 게 내 모든 국어 전략. 그래서 내가 제목 멋있네 했더니 모든 팁 따라하시고. 네. 그 모른 팁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거 읽어도 돼? 네. 이걸 줘. 주변에서 뭐라 생각하든 자신을 믿는 게 중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쓰여 있어. 이 말 너무 좋아. 도구가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왜 쓴 거야? 도구가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밑에 이 환경을 탓하지 말아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그러니까 수험생 할 때 되게 선택지가 많아요. 이것저것 인강도 그렇고 인강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결과가 나와봐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자기가 그걸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없는 것 같아 그런 한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지. 종래 조래 말 귀담으며 버티기 이것도 너무 좋아.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6월 넘어 시작되는 선택적 수업 듣기 하지 마라. 얻을 건 얻자.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거는 재정반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맞아. 그 최종 수업을 선택적으로 들어서 막 수업 안 듣고 째거나 수업 시간에 딴 공부를 하거나. 고3들은 안 그러니? 다 그러지. 고3들은 그쵸. 고3들은 더 심하죠. 근데 그거 하지 마. 모든 수업은 다 얻을 게 있어. 그럼 나 이거 너무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해. 내가 그 시간 수업 안 듣는다고 뭐 다른 거 그만큼 하겠니? 너무 좋아. 진짜 모든 수업을 다 경청하면 그게 어떻게든 돌아온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올해는 달라. 다시 도전한 건데. 이게 그 선배와의 만남할 때 선배가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국어에 대한 트라우마를 못 깬 상태에서 그 진짜 망한 그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를 못 깬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어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라 생각하지 말고 시간에 대한 압박이 트라우마다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그 트라우마 해결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셔서 적어놓은 거예요. 되게 좋다. 이것도 되게 와닿아 얘들아.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자고 싶다는 심리. 잔인하죠. 들었니?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자고 싶다는 심리인 거야 얘들아. 저도 진짜 많이 잤어요. 몇 시간 잤냐? 밤에 자는 거는 학원 스케줄이 있으니까 6시간 잤는데 6시간? 아침에 막 엎어지고 그랬죠. 나보다 많이 잤네. 네. 야, 나 요즘 진짜 하루에 한 5시간 자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래. 이거 되게 좋다. 내 궁금증은, 그러니까 아마 이 사고 과정을 쓴 것 같아, 오빠가. 내 궁금증은 왜 문제 3번의 근거가 사문단이 될 수 없을까였다. 나의 전제는 이거보다 이제 이게 크다는 거였고, 그래서 명시된 이 둘의 관계는 이건데, 이거를 보면 이런 건데, 이래서 이런 거고, 사문단에 있는 거 보면 이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과정들을 이렇게 쭉 써놨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나한테 좀 걸림돌이 되는 문제, 내가 좀 약간 뭐랄까 마음에 걸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두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 보시면 그 쌤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거 쌤이 해주신 원리, 네 개념들을 맞아. 쭉 정리한 거거든요 매번. 이거 이렇게 써놓고 간간히 필사하면서 좀 공부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나디거다 내가 막 이래가지고 약간 수업 시간에 내가 해주는 말들,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거를 그냥 계속 필사를 한 거야? 이거를 필사를 한 이유는 이렇게 한번 적고 딱 강의 들을 땐 따끈따끈하게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거든요. 맞아. 옛날 습관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짐을 적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적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 자체나 공책을 만드는 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네 쓰면서 기억하자, 꼭 이렇게 하자. 되게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말들이어가지고 이거는 쭉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수업 시간에 했던 이거 또 볼까? 수학도 매뉴얼이 이렇게 쭉 있고 이 말도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거 진짜 했던 말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했던 말들이 되게 많이 녹아있는데 내가 했던 말들 플러스 오빠가 약간씩 느낀 것들이 있는 것 같아. 표현이 내가 한 표현들이 아닌 게 있거든. 읽어도 되니? 소재의 메인 누나 진짜 사고가 존나 특이한 새끼는 특정 구조를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난 이런 말 안 해. 네. 갑자기 작가가 그 소재를 가져온 메인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오답 정리를 하다가 느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 이런 노트를 만들어서 약간 계속 필사해 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끔 손으로 쓰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손으로 쓰는 게 공부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 쓰는 목적을 생각해야 돼. 쓰는 목적은 상기하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지 쓰는 게 공부는 아니야. 맞아요. 약간 그거를 좀 이분화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수능 운용 전략. 그러니까 오빠는 약간 되게 필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수능 운용 전략.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이게 수능 한 달 전쯤에 쓴 거고 이게 수능 한 3, 4일 전에 마지막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네. 수능날 뭐 챙길 것도 쓰여있고 네. 수능날 아침도 쓰여있고 국어의 마음가짐과 방향성도 나와있고 이 형광펜으로 읽는 거 하나만 읽어볼게. 내가 100점 맞은 시험을 떠올려봐.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야. 그 위기를 센스 있게 이성적으로 잘 헤쳐나간 거지. 제일 중요한 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수능장이라 특별한 걸 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여있고 이거는 아마 그 뒤에부터 몇 번부터는 어떻게 한다, 몇 번부터 몇 번은 어떻게 푼다, 몇 번에서 몇 번은 어떻게 푼다, 설계를 할 때 급하지 않게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내용들을 써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걸 왜 쓴 거야? 수능 운용 전략을? 3일 전에? 이거는 수능 시험 날 당일날 열어볼 거를 쓰려고요. 쌤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무기들, 장치들이 있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꼭 쓰고 싶은 거랑 마지막까지 체화가 덜 된 것 같은 것들. 이건 진짜 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 것들.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들어봐서 알겠지만 형이 한 얘기나 형이 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고 뭐 너가 생각하지 못하던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게 약간 도와주고 약간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고 약간 이렇게 하는 역할이지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혹시 애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되고. 더 해주고 싶은 얘기요? 그거 있어요. 수험생활 하다 보면 반이 약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수험생 신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뭐 어떤 거가 됐든 가정 문제는 뭐가 됐든 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래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의 문제야. 내가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면하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외면하는 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외면하다 보면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작은 문제 같고 그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버텨오니까 끝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 약간 접고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거 좀 늪 같아서 하면 할수록 빠져들거든.
그리고 나도 나중에 무슨 시험을 준비할 때 나중에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난 되게 그냥 내 성격이 이렇거든. 밝으시죠, 엄청 긍정적이시고. 별로 걱정 없고 그냥 근데 맨날 얘기하잖아. 이제 사람들이 막 만나면 성격 되게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격과 몸매를 등가게 했어. 쌤. 살이야. 그러니까 일을 낙천적이니까 살이 잘 안 빠져. 근데 이런 나도 고3 때는 예민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내 친구들이 나한테 막 우리 민정이 밭줄 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베베 꼬는 거야. 너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예민해지긴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접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끝은 결국에는 내년에 내가 참 잘해냈다라는 어떤 근데 뿌듯해? 끝나고 나니까 어때? 끝나고 나니까 진짜 너무 안쓰럽고 고생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 스스로가? 네. 정말 값진 일이지만 20살에 겪기엔 너무 큰 일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맞아.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되게 고3이나 제시한다고 좀 뭔가 막 울컥한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그러니까 약간 내년 이맘때 분명히 재원이가 한 얘기 중에서 뭐 어떤 건 되게 좋았지만 어떤 거는 또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저건 해봐야겠다 싶은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듣다가 저건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꼭 이렇게 해봐서 아까 형도 얘기했듯이 선생님 설명회 갔을 때 했던 그 멘트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또 이런 영상을 받고 누군가는 또 되게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고 왔을 때 놀랐을 때 그러더라고. 막 누구 조교님이 뭐 무슨 얘기 하셨을 때 막 누구 조교님이 무슨 얘기 하셨을 때 나중에 누군가 또 그럴걸? 그때 그 재원이 형이 무슨 얘기 했을 때 막 이렇게 될 수 있게 어쨌든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우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볼게. 안녕.